고백하자면 저는 쇼츠보다 책이 좋습니다. 아, 뭐야. 나랑 결 자체가 다른 사람이네. 그냥 끄자.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 광이었습니다. 10대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고등학교 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 4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평생 게임만 하면서 살겠다는 이상한 다짐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1년에 80권 넘게 읽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면 책에 미쳐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그 비법이 뭐냐? 라고 물으실 텐데 저는 이 한 가지를 1년 동안 지켰습니다. 스마트폰 카톡 알림 끄기. 보통은 단체 카톡방만 알림을 꺼둘 겁니다. 근데 전 카카오톡 어플 자체의 알림을 꺼뒀습니다. 카톡 하나 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쇼츠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도록 훈련받는데 이를 통해 정보를 매우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집중은 불가능하다. 이는 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컴퓨터에서 멀어져 있을 때조차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원래 집중 잘 못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뇌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오히려 이 영향력은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냄비에 들어가는 두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A 개구리는 냄비의 물 온도가 적당한 15도일 때 들어갔습니다. B 개구리는 냄비의 물 온도가 견디기 힘든 45도일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냄비의 물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둘 중 어느 개구리가 살아남았을까요? B 개구리입니다. B 개구리는 처음부터 뜨겁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변화를 빨리 눈치챘지만 A 개구리는 처음에 느꼈던 안락함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물론 개구리처럼 우리의 일상이 좌지우지 되진 않지만 확실한 건 뇌의 구조가 서서히 바뀐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이즈는 정신적인 기술 연마를 멈출 경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담당하는 뇌의 지도내 공간은 우리가 훈련하는 다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다고 말한다. 우리가 책을 못 읽었던 건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뇌에서 책을 읽는 기술, 공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은 스마트폰 보는 기술로 변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못 읽게 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책을 쓴 니콜라스 카 작가도 이렇게 책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의 사고력은 일부러 꼬아놓은 서사 구조나 논거의 변화 등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고 수시간 동안 긴 산문 속을 헤매고 다닐 수도 있었다. 한두 쪽만 읽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나는 다루기 어려운 뇌를 잡아 끌어 다시 글에 집중시키려 애쓴다. 예전처럼
독서에 집중하던 행위는 어느새 투쟁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성숙한 뇌를 가진 우리 어른들의 뇌 구조도 바뀌는데 아이들의 뇌는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를 안쓰러워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책 읽는 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저는 월든을 쓴 세계적 작가 헨리 데이비드의 말로 대신 답하고 싶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는 이렇게 말했다. 발자국 하나로 길이 나지 않듯이 한 번의 생각으로 마음의 길을 만들 수는 없다. 길 하나를 뚜렷이 내는 데에도 수없이 많은 발걸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의 길을 깊숙이 내기 위해 인생을 지배할 만한 생각을 끈질기게 반복해야 한다. 네, 수없이 많은 발걸음이 필요하다. 인생을 지배할 만한 생각을 끈질기게 반복해야 한다. 1800년대에 태어난 헨리 데이비드 서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의 구조를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얘기했듯이 뇌는 언제든지 변하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분씩 아니면 책 표지라도 보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뇌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발자국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늘 하던 대로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 갈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끝으로 저의 요즘 고민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월 북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좋아하는 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이렇게 북튜브를 하게 되었죠. 근데 10개 콘텐츠를 올리다가 문득 영상을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억지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 제가 좋아하는 일은 독서였는데 독서가 억지가 되는 순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상품을 구매할까? 가진 건 하나도 없는 평범한 공무원인데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영상에서는 제가 책을 읽게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정작 저는 독서를 억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 때문인지 어제 저녁에는 체한듯이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요. 운동을 잠깐 하려고 밤 10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걷다가 이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유. 누가 저를 쫓아오지도 않았고 누가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을 살려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려고 시작한 북튜브였는데 거꾸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유를 갖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여러분에게 나눌 것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저의 여유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쳤을 때 저를 위로해줬던 한 노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제 3살 딸 아이가 좋아하는 엄마 까투리의 달팽이의 꿈입니다. 저는 멜론 차트에 있는 사랑 노래보다 이런 힘을 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 고민을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거든요. 댓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저에게 부탁하는 점들이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